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수출 통관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를 보복 행위로 규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국내 소비자들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서는 등 반일 감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슈인단에서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유료 문자로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사이버대 일본학과 오태원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사실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가 사실 G20 회의, 특히 일본이 의장국으로 했던 G20 회의 직후에 나오면서 좀 갑작스럽다는 반응도 있었는데 교수님은 이번 제재 좀 예상하셨나요? 어떻습니까? 뭐 전혀 예상을 못했다 그러면 아닌 것 같고 일부 예상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네네. 그런 징조가 여기저기서 좀 보였잖아요, 그러나요? 사실.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가능한 예상이었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게 이제 무역 분야에서 나타날지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나타날지는 몰랐지만 일정 부분의 어떤 제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압박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좀 봤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무역을 과연 건드릴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쉽지 않은 봤는데, 문제긴 한데요. 왜냐하면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네네. 사실 이게 무역이라는 게 상호 이게 보완적이고 그렇죠. 의존적인 예. 부분이 크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본인들이 받을 피해라든지 영향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웬만해서는 사실 이 국제적인 거래 관계에 있어서 무역을 손대는 일은 그렇게 잦지가 않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네. 사실 아베 일본 총리가 한국의 대북 제재 이행도 신뢰할 수 없다라는 뜻을 시사를 하니까 이제 조금 이것도 뭔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예상된 카드였던 것 같아요. 요 멘트 자체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무역을 이제 언급하면서 이제 수출 규제를 나왔을 때는 아마도 그 다음에 이제 WTO 제재에 대한 한국의 반응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했을 것이고, 제소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예,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이제 안보적인 측면, 우리가 안보 측면 때문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 북한과의 관계를 다음 카드로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일본의 움직임은 약간 짜여진 흐름대로 왔다고 봐도 뭐 과언은 아니겠네요. 뭐 극히 일본적인 대응 방법이 아닌가. 아마도 자체적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일본 내부 자체에서도 그 일본 내부 언론에서도 지금 이번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인 그런 방향이 많다라고 하고 실제로 일본 기업들도 피해가 적잖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판 사설들도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일본 기업들 피해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구체적으로 숫자가 어느 정도일까 예. 이건 뭐 예상하기 쉽지 않지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일본 기업이 받아야 될 영향력 또는 피해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예. 다만 이제 그런 향후 나타날 영향력이나 피해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일본의 아베 정권이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어떤 수출 규제를 하는 그런 카드를 낼 때는 사전에 분명히 해당 일본 기업들의 양해를 얻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는요. 네. 정부와 기업들 간에. 그렇죠. 네. 그거 없이 일본 정부가 독립적으로 움직이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측면을 보면은 일본 기업이 동조를 했다라는 게 이게 다 심각해요, 사실은. 거기에 수능했다라는 게 네. 본인들이 앞으로 나타날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일본 정부에 동조를 했다라는 게. 이 부분이 사실은 더 우리 정부가 또는 우리 기업들이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오는 21일에는 일본에서 참의원 그렇죠. 선거가 예. 있다고 네, 하는데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을 가하면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그런가요? 사실은 네.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거는 뭔가 그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아베 신조 총리도 그렇게 이행하지 않았을까요?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그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게 이게 네. 그 참여는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그 원의 상원에 해당되는데 대부분의 그 나라 재정이라든지 또 뭐 총리 대신의 어떤 결정 네. 이런 것들은 다 중의원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중요해서 결정하기 전에 이제 참의원의 어떤 그 동조가 있어야 되고 네네. 동의가 얻어야 되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영향력 측면에서 보면 조금은 그렇게 중요한 지금 선거가 아닐 수도 있고 더 하나 나가서는 잘 아시다시피 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선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만 야당이 이견이 없더라고요. 네, 야당이 굉장히 분열이 돼 있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게 이 정치적인 측면과 이 무역적인 측면을 꼭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결정을 했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네.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사실은. 네. 뭐 시기가 좀 겹쳤지만. 네네네. 문제는 이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일본이 앞으로 우리에게 쓸 수 있는 조치가 뭐 100가지가 넘는 카드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보여지세요? 뭐 있을 겁니다.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저희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미 이제 장기전에 돌입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긴 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반도체를 벗어난 또 다른 제품에 대한 수출 규제라든지 또는 관세를 움직이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비자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의 뭐 농산물에 관련된 뭐 그런 어떤 그 수입 규제 또는 엄격한 뭐 관리 뭐 이런 제도들이 예상되는 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 중에는 그 여행 비자 발급 강화라는 보복 조치도 그 100가지가 넘는 카드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있다. 말씀해 예. 주셨는데 사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또 워낙 많이 여행을 가고 또 가까워서, 사업적으로도 예. 가고 여러 가지로 가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달리는 것 같거든요. 카드로는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꺼낼 수 있을 것 내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피해도 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국민이 일본을 방문한 분들이 700만? 네. 700만 명. 그렇죠. 그 전에가 500만 정도 됐고요. 올해는 뭐 지금 이 일이 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쉽게 비자를 제재하는 그런 카드는 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기도 다칠 수 있는 카드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 뭐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분들이 뭐 일본 전방위로 지금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정 지역에 몰리는 게 아니고 숫자뿐만 아니라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건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아닐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일단은 뭐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만 기업들 같은 경우는 타격이 당장 예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어제 출국을 했고 그에 앞서 신동민 롯데 회장도 일본을 갔단 말이죠. 네. 예. 뭐 기업 결국에는 이게요. 그러니까 그 정부 간의 문제로 언뜻 보이지만 사실은 뭐 들여다보면 이게 기업 간 거래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렇죠? 네. 결국 그렇잖아요. 기업이 필요해서 일본의 그런 부품 소재들을 들여다가 완성 제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뭐 성장을 해왔가는 그런 측면을 본다 그러면 예. 이제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용 부회장, 뭐 신동빈 회장이 일본으로 가서 뭔가 해결책을 도모하고 가는 자체가 이미 일본에게는 상당히 어떤 부담을 주는 그런 요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것을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그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또 신동빈 회장 일본으로 가기도 했지만 또 국내에서는 정부 쪽에서 네. 뭐 청와대 그 김상조 정책실장하고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기업인들 또 만났단 말이죠. 어제 예, 예. 만나서 회동을 했는데 이게 실효성 있는 얘기가 나올까에 대한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대책이라는 게 뭐 그렇게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이 만난다고 갑자기 뭐 나올까 요청 정도는 들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움직임을 일본에게 보여주는 그런 효과는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도 논의하고 대책에 나섰다. 네, 그게 또 이제 기업인들이 좀 동조를 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정부가 그렇게 한국에 대한 어떤 보복 조치 또는 수출 규제를 할 수 있었고 하기 전에 일본의 기업들에게 어떤 양해를 구했다는 것처럼 네네. 한국이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돼서 대응을 해나간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체로만도 일본에게는 상당히 부담을 주는 그런 행동이 아닐까. 그래서 성과가 나오기 이전에 뭐 이미 성과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결과가 도출되지 않더라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영향을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저는 부분이었고.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10일 날 이제 수요일 날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국내 그렇습니다. 30대 그룹 재계를 만나는 자리인데 그럼 그 자리도 그런 정도의 시그널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실효성 실제로 효과를 줄 수 있는 제재가 아니라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한국 정부도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저희도 우리 정부도. 가지고 예.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걸 선뜻 내밀지 못하는 건 상대에게 카드를 보여주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아마 네. 쉽게 얘기를 못하는 것 같고요. 아마 그런 기업인들을 만났다 하더라도 거기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 방안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자체로만서도 충분히 일본에 대한 어떤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이다라는 측면에서 그럼 수위가 올라가는 거로 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부총리, 경제부총리나 정책실장급에서 이제 대통령까지 약간 신경을 쓴다라는 얘기일까요? 예, 맞습니다. 더군다나 뭐 일본이 이미 아베가 나서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방송도 나오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거기에 부응하는,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측면에서 행동을 한다 그러면 지금 청와대가 나서는 건 뭐 매우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지금 일단은 뭐 불매 운동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여행 자제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밖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카드일 거예요.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그러면은 비슷한 방법이 아닐까. 일본이 우리에게 했던 것과 비슷한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대일 수출을 하고 있는 핵심적인 또 일본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상품들, 제품들을 지금 선별하고 있을지 않을까. 선별해놨을 가능성도 굉장히 네네. 높고요. 이제 그런 뭐 맞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번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는 예를 들면은 그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식이라든지 아니면 이자카야 이런 쪽 계신 분들이 오히려 피가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 피해도 예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그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예.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이 무역 규모는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왔고 네. 더군다나 교류가 확대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그마한 그 상공인들이 받을 영향 등을 감안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또 그렇게 장기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한편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 영향력이 조금 감정적인 부분에서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수그러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 이번 일본의 조치가 그 우리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말에 아하, 했던 네. 그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제는 우리도 좀 강경하게 나서야 우리가 뭐 그 강제징용에 대해서 뭐 무르거나 이럴 상황은 아니니까 강경하게 나서야 된다 아니다. 일본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오니까 우린 좀 유하게 좀 받아치는 어떤 그런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거든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좀 현실적인 대안이나 우리가 해야 될 스탠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뭔가 발발의 어떤 원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일본이 특히나 그 위안부 치유재단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약속을 어긴 국가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예.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사실 뭐 근본적인 문제를 좀 따져가면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지금 18일로 예정돼 있죠. 지금 일본이 그 이 문제 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문제를 뭐 제3국을 포함한 어떤 중재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그거에 대해서 하겠다고. 한국의 답변을 지금 요구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18일 예정돼 있는데 아마 그 답변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것도 상당히 그 관건일 것 일단 한 같아요. 열흘이라는 시간을 또 우리가 보내야 되는 상황이 네. 되겠네요. 조금은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커다란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의 그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하면 역으로 이게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또 굉장히 친밀한 사이다 보니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는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친근감을 과시하고 있고 뭐 일본이 그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걸 트럼프가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카드다라고 봅니다. 그건 사실 뭐
국가 대 국가 또 기업 대 기업의 일이기도 하지만 또 국민 대 국민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일본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일본에 또 여행을 뭐 불매운동이나 뭐 여행 거부를 하더라도 가시는 분들은 분명히 계시니까 그렇죠. 가셔서 혹시 반한 감정이나 뭐 혐한 이런 거에 휘말리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생기는 것 같거든요. 일본 국민들의 어떤 움직임, 일본 여행을 글쎄요. 뭐 걱정이면 좋겠고요. 그냥 기우면 제일 좋고요. 뭐 개인적인 판단이겠지만 저는 뭐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다. 그 정도는 여행 아니고. 가서 네.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되고 하는 그럴 일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에 어떤 한일 간에 문제가 있었을 때도 네. 여행 가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그런 과거에 일은 더 없었으니까요. 사실은 그렇게 조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경희사이버대 일본학과 오태훈 교수와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